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9월 12일 날짜입니다. 이건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9월 12일 날 그레이스케일 효과로 인해서 주간 18%의 급등력을 만들었다. 자, 리플 랩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0.65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날짜도 마찬가지죠. 800원을 뚫었다가도 다시 한번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을 이렇게 보여준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또 한 번 800원을 이탈했으니까 또 800원은 못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은 의미가 좀 틀립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펀드를 만들었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기관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렇다는 건 이 펀드는 조만간 리플 ETF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효과들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리플 코인의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리플과 SEC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둔다라고 한다는 것은 리플은 사상 최고가인 3.4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리플의 SEC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가 아예 해소가 되는 부분,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법원에서는 이미 결정냈습니다. 리플은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줄게. 둘 다 서로 이겼다고 난리가 났죠. 근데 SEC는 10월 달까지 이 부분을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래서 리플은 이 기간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과징금을 유예할 테니까 이때 항소 안 하면 과징금 내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죠. 다만 SEC가 항소를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의 SEC 건이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SEC는 현재 이전처럼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플 해당되는 SEC라는 기관이 10월 달에 항소를 한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에 대한 리스크는 SEC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을 원치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리플 코인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788원입니다. 자, 오늘 날짜 798.6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방 압박 받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죠. 왜? 그레이스케일의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가 아닌 그레이스케일로 인해서 가장 큰 호재성 이벤트를 가져온 현재 리플 코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SEC한테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무게감이 높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리플 코인의 하방 압박을 주었던 요인, 이 요인이 뭐였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하방 압박을 동일하게 현상으로, 동일한 증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었거든요. 뭐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자,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리플이 이렇게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비트코인도 떨어졌고 주식 시장도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동일하게 받는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의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당연히 반등 구간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말 그대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 이 부분은 기준 금리와 연결할 수 있거든요. 자, 미국의 금리는 언제 내립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내립니다. 이번 주 미국 연준은 금리를 결정할 것인데 그 부분에 따라서 해당되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SEC 건처럼 아예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 언제 합니까? 경제 지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월 19일 금리 결정에 있죠. 금리 결정하기 전에 소매 판매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소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얼만큼 내리냐에 따라 시장은 움직임이 확실히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얼마나 내릴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이제 조만간 확실성으로 움직인다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연준은 50bp가 아니라 25bp만 내릴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24년도에
미국 연준은 100bp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0bp 한 번에 25bp 두 번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힘을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떠들 거거든요. 9월 19일 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엄청난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다. 자, 제가 리플 코인 이야기하다가 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냐? 자, 우리한테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만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건 우리 개인도 투자하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도 투자합니다. 근데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 시장에도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도 투자합니다. 당연히 리플에도 투자를 했죠. 근데 금리 상황이 안 좋다. 금리가 높다. 아니면 경기 상황이 안 좋다. 경기 상황이 안 좋다. 이러한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기업, 기관들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고래들 입장은 어떨까요?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안 좋아, 경기 상황이 안 좋아. 그럼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것 곧 매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 매도가 나온다는 건 시장에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역으로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자금을 늘릴 가능성이 없죠. 투자 자금을 더 많이 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힘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 앞서서 니플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금리 변수 속에서 강세의 이미지를 가져갈 것이고 분석가들은 9월 이후 큰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자, 리플 코인이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반등력을 가져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인, 상승에 대한 재료가 무엇에 있을까? 그 부분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상승 재료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확실하게 미국 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져간다. 이것 또한 리플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이러한 미국의 증시의 시장에 상장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리플을 움직임을 막았던 게 뭐가 있습니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너희가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이미 결정 났죠. 근데 10월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라든지 대외적인 이벤트라든지 해당되는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을 압박했던 부분.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뒤로하고 우리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SEC 건 그리고 대외적인 이벤트 건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지 우리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까? 제가 리플 코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리플 코인은 단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1,500원 이상에 투자하셨던 분들, 2,000원의 매수 단가를 갖고 있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자, 이분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강력하지만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도 강력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리플 코인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재료 그리고 해당되는 하방 압박에 대한 재료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 드린 것도 무료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SEC 건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악재성 이벤트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SEC 건으로 우리 리플 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길을 못 폈거든요. 어떻게 길을 못 폈냐?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동그라미들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가 1,000원대를 말하거든요. 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을까? 이 1,000원 라인이 왜 이렇게 강력했던 걸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SEC 건은 니플 코인을 계속적으로 압박했던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악재성 이벤트였거든요. 당연히 SEC한테 패소한다. 당연히 리플 코인은 상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미국 법원에서 결정했습니다. SEC 너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서 과징금은 이것만 부과를 해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리플 코인, 우리가 승리했다. SEC,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법원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전처럼 맞고 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뚫고 올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리플 코인이 이제는 SEC라는 악재가 해소가 된다. 당연히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SEC가 왜 항소를 하지 못할까?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뉴스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보시죠. 자, 리플 소송에서 SEC는 리플한테 항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이 9월이 아니라 10월 달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SEC 리플 소송의 항소 결정이 왜 쉽지 않을까? 자, SEC는 미국의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위원회거든요. 자, 증권위원회인 이 SEC가 당연히 소송을 한다라는 건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10월까지 항소를 한다,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라고 하면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기관이 이 부분에 리스크를 걸 것인가 안 걸 것인가 이 부분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 10월 달에 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선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져온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SEC한테는 부담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 SEC가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라는 거.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SEC는 코인 시장을 압박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리스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노선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EC는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마련하겠죠.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거는 아실 거고 이제 CFTC가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거든요. 상품선물위원회 뭐라고 합니까? SEC가 주장했던 코인 시장의 80%가 증권이다라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땐 코인의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SEC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게 바로 CFTC,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또 다른 기관이라는 거. 그만큼 SEC의 힘은 많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물론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다 말씀드렸는데 SEC 증권위원회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리스한테 대통령 선거를 양보했죠. 이 말인즉슨 SEC 위원장은 이제는 다시 붙들어낼 자리가 없다라는 거, 배경이 없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해리스의 움직임 또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캠프 또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양박으로 SEC는 당연히 힘이 약해졌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치가
만들어내겠죠. 그렇다는 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SEC 때문에 못 올라갔던 이 800원의 1000원의 위치, 이 1000원의 동그라미 위치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한다. 1000원을 돌파했을 땐 이번에 SEC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해당되는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 시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돌파를 한다. 당연히 추가적인 슈팅 구간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파하면서 그냥 급등시키는 게 아니라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이겠죠. 물론 이렇게 움직여 더욱더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이 언제 1000원을 돌파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1달러를 간다, 10달러를 간다. 중요하죠.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많은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뚫고 안착시키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말씀드렸던 SEC 건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SEC가 항소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할 가능성, 못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재료들은 다시 한번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부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SEC 관련된 부분 또한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문자 그리고 카톡방 주소 직접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하셔도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넣어 주시는 것과 제가 답장 넣어 드리는 거 모두 다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우리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한국에 와서 리플 코인이 어떠한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리플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우리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디 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커스터디는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자, 수탁 사업은 은행처럼 리플을 보유하고 보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인즉슨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은행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금융권 시장을 말하고 있고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뭐 대출도 가능한 부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자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다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EO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고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SEC는 해당되는 미국 법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SEC를 비판하고 나왔죠. 어찌됐든 간에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해당되는 커스터디 사업 또한 한국에서 지원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커스터디 사업이 얼만큼의 사업 규모냐? 이게 중요하겠죠. 얼마입니까? 10조 달러입니다. 자, 커스터디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한국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자,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말하죠.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이 이제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탁 사업까지 맡기게 되면 해당되는 은행권까지 같이 접목되는 건데 당연히 전통 금융권 시장으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겠죠. 이 스탁 사업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스탁 업체를 만들어냈고 아시아 쪽에서도 만들어냈고 이제는 한국 쪽에 그 부분을 발을 넓히겠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이거 말고도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갈 것이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는 법원 판결로 인해서 반전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CBDC가 있죠. 자, 우선 CBDC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CBDC는 다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벌써 우리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은 특이합니다. 미국은 CBDC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빨리 발행하길 원합니다.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당연히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을 긍정의 힘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모멘텀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이 혹시라도 CBDC를 개발한다,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한다. 미국 입장에선 둘 다 좋은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또한 IPO는 뭡니까? IPO는 주식 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있고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둘 다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25년도 초에는 이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하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25년도까지 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장에선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이 1,000원 라인 돌파하는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1,000원 돌파하는 건 상승의 시작에도 불과합니다. 근데 이 상승을 시작하는 부분까지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왔으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수익관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시키는 게만으로도 확실한 수익의 구조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재료와 그리고 하방 압박에 대한 재료를 먼저 확인하셨다면 그에 맞게 대응 전략을 살피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지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진행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